반갑습니다. 성모 아이한의원의 김성철 대표원장입니다. 저는 1999년부터 25년간 소아 청소년 난치병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좋은 소식을 좀 전한 친구가 있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대구 Y대 병원에서 5세 때 발달장애를 진단을 받고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가기 어렵고 영구적인 발달장애로 보인다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내원했을 때는 이 행동 발달도 느렸고 소근육, 대근육 발달도 느렸고 제일 문제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25년간 경험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어떤 주사나 약물이 없습니다. 현대약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심장의 문제로 봅니다. 심장의 문제. 심장의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놀라면은 말을 더듬거나 말문이 막힙니다. 이게 MRI나 CT를 찍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우리 크게 심장이 빨리 뛰고 크게 놀라면은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문제다. 언어의 문제는 1번은 심장의 문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언어가 늦는다면은 이 영상을 운 좋게 보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언어가 늦거나 말을 더듬는다면은 1번은 심장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의 문제라는 것은 그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거나 겁이 많거나 민감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지나치게 귀가 민감하고 어떤 소리에 뭘 보고 화들짝 놀라거나 그걸로 인해서 깊은 숙면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면이 안 된다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수면증의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여러 항염증, 그 다음 면역을 증강시켜주거나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계속 몸이 약할 거 아니에요. 약하면은 심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뭘 먹여서 천연물질을 쓰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25년간 지금 병원을 하고 있는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제일 고민은 검은 약을 아이들이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증류 약이 개발돼서 약을 끓여서 수증기를 받습니다. 가장 깨끗한 물질을 받습니다. 이 물질은 향이 많아요. 그 향이 혈액순환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아이들이 먹기 좋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증류약, 먹을 수 있는 약을 만들었고 이 약의 목표는 우리 아이가 이 약을 먹고 깜짝깜짝 놀랐던 아이가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산만하거나 불안한 게 훨씬 덜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전보다 심장이 안정되고 숙면이 되면은 혈색이 좋아집니다. 혈색. 뇌가 여기 있죠. 뇌가 발에 있습니까? 뇌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혈색이 좋아지면은 혈류 공급이 뇌세포에 좋은 산소와 영양물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언어만 늦은 게 아니고 보면 아토피가 있는 애들도 있고 피부 건조하거나 혈색이 없는 애들도 있고 몸이 약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면이 되고 심장이 안정되면 당연히 얼굴이 좋아집니다. 혈색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눈빛도 생기고 표현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게 아닐까요? 두 번째는 폐의 문제, 폐. 폐는 산소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언어가 늦은데 감기를 1년 내내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더 큰 문제는 감기약이 아닌 대증요법으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뿌리거나 스테로이드 흡입하거나 또 열날 때 진통제 이걸 남용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개인적으로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애들 화학약품으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진해거담제, 기관장장제, 진통제 등은 너무너무 심하면 한번 먹는 건 좋아요.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약처럼 매일 먹으면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입 마르고 소화 안 되고 피곤해지고 하잖아요. 면역이 떨어지면서 언어 치료실 가는 애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기를 고쳐줍니다. 감기. 그러니까 비염 축농증이라는 코가 붓는 건 뭡니까? 바이러스라는 적이 들어오면은 꽃가루나 먼지 이 바이러스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합니까? 코는 이렇게 붓습니다. 왜 붓습니까? 혈관을 확장하는 이유는
혈류량을 늘립니다. 혈중에 백혈구가 이 바이러스랑 막 싸우기 위해서 우리 인체가 혈관을 확장합니다. 염증을 만듭니다. 그 염증이라는 거는 염증 반응은 뭡니까? 면역 반응, 다른 말로 치료 반응입니다. 치료 반응. 다만 부으면은 코도 막히고 애들 막 가려우니까 비비고 힘들어 하니까 잠깐 덜 가렵게 하려고 히스타민이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 억제제를 먹는데 그럼 면역 먹으면 기운이 나거나 항원을 땀으로 내보내는 약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먹으면 우리 항체도 약해지고 오히려 졸린다든지 피곤해진다든지 또 약을 먹으면 또 코안이 입만 마른 게 아니고 코안이 더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은 항원이 들어오면은 또 염증을 더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정수는 거의 가명을 썼습니다. 비염축농증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폐가 약하다고 보고 항히스타민제, 항생제에 꼭 반대되는 약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은 기운 내는 약. 가령 먹고 기운이 나면 부은 게 어떻게 됩니까? 부은 게 빨리 낫잖아요. 그 다음에 내 기운이 나면은 적군, 바이러스랑 싸움할 때 기운이 나면은 면역세포가 더 강화되니까 빨리 몰아낼 거 아닙니까? 체력이 좋아지니까. 기운 내는 약이 반 들어있고 이 약 안에는 반은 항원을 내보내는 약. 박하나 생강처럼 먹으면 땀이 나거나 화한 성질이 독소를 배출합니다. 반은 기운 내는 약, 반은 독소를 배출하는 약.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내보내고 항체를 튼튼하게 하는 진짜 비염약, 진짜 축농증 약을 복용을 하고 낫는 경험을 가져보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생약이니까 먹는다고 해서 바로 덜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려우면 항히스타민제를 쓰는데 이건 보조적으로 쓰고 주는 에너지를 면역을 늘려주는 이 약을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은 아이들 키울 때 흰 콧물이 노랗게 되고 부비동에 노란 게 꽉 들어있으면 막 코를 비빕니다. 코가 문지러지듯이. 그때 이 약을 하나만 먹지 말고 2개, 3개, 4개 여러 번 먹으라 합니다. 그렇게 3, 4일 먹으면은 정수처럼 처음으로 원장님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안 먹고 코가 나았습니다. 이게 첫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서너 번만 하면은 더 이상 화학약품을 안 먹고도 1년을 버팁니다. 그 정수는 1년 동안 처음으로 화학약품을 한 번도 안 먹었고 당연히 에너지가 좋아지니까 비염의 빈도도 훨씬 감소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애들 따라 소화기가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항생제를 먹으면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색이 더 나빠집니다. 혈색이 더 나빠지면 뇌세포도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언어장애, 발달장애가 더 퇴화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면역과의 싸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감기 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와 발달은 깊은 관계가 있고 이 정수는 비염으로 화학약품을 먹지 않게 됐고 비염 축농증으로 처음으로 병원을 안 다니고 1년이 지났고 주약이 비염 축농증 약, 폐약을 썼고 보조약으로 심장약을 썼는데 결국은 비염과 숙면만 좋아진 게 아니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단 좀 예외적인데 10달 만에 다시 대구 Y병원에 가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상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정상 초등학교에 갔고 오늘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모님이 우리 정수가 수학을 100점 맞았다고 전해졌습니다. 100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 또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 너무나 주변에 보면은 말이 늦은데 어느 기관마다 무슨 설문검사도 막 하고 하는데 지금 현대의학 수준에서 그 개인한테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주사나 약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어가 늦은 원인을 심장과 폐의 문제다. 폐의 문제다 보고 그래서 코감기, 목감기, 기침감기를 화학약품 없이 낫게 하는 것도 언어치료다. 그리고 우리 애가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해하고 깊은 잠을 못 자는 거를 천연물질로 치료하는 것도 언어치료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을 먹고 약을 코에 넣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먹고 나서 코 점막에 있는 면역세포가 강화돼서 바이러스가 돌아도 스스로 이겨낸다. 그럼 코만 좋아진 게 아니고 얼굴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보다 깜짝깜짝 놀라거나 깊은 숙면이 좋아진다면 이 천연물을 먹고 당연히 혈색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뇌세포가 당연히 활성화되고 눈빛이나 표현이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은 게 이 친구는 아토피가 있었는데 아토피도 우리가 보혈제를 통해서 지금은 피부가 뭐 맨들맨들하답니다. 그럼 피부만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우리 인체 전반적인 혈류량이 좋아집니다. 우리 머리라는 거는 머리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 이게 시지각이나 청지각 훈련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혈색이 좋아져야 됩니다. 혈색이 지려면은 이 몸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언어 늦은 애들은 심장이 약하거나 깜짝깜짝 놀라거나 불안하거나 수면장애가 있거나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 아기를 뵀을 때 그 수많은 어머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컨플릭트,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뭔가 이렇게 임신 중에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본인만 심장이 흥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전달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거나 두 번째, 언어만 늦은 게 아니고 애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몸무게라든지 체력이 약해요. 몸이 약합니다. 뇌 발달, 몸 발달이 따로가 아니고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장입니다. 장. 또래보다 식사량이 적은 아이들은 식사량을 늘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뭐라 하냐면 원장님 유산균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한테 똑같은 유산균으로 모두 좋게 한다라는 자체는 넌센스다. 모든 식물한테 똑같은 화학약품이나 유산균을 준다고 모두 좋아지지 않는다. 어떤 식물은 오히려 뿌리가 상할 수 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 식물에 맞는 특징이 있고 식물에 맞는 체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식물에 맞는 천연 걸음을 찾아야 되고 그 걸음이 본인만의 약이다. 그래서 유산균을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먹은데도 식사량이 똑같으면 더 이상 복용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이가 식사량이 느는 처방을 찾아줍니다. 거의 예외 없이 3개월 이내에 처방을 찾게 되고 그 가령 우리 애가 이 병원에서 예전보다 식사량이 한 50% 늘었다. 50% 늘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성장은 방치했을 때보다 50% 늘었습니다. 성장이 50%더 됐습니다. 성장 호르몬 맞고 그러지 마시고 근원적으로 식사량이 느는 게 가장 성장의 기본이다. 잘 안 먹는데 호르몬으로 무리하게 대사를 시키면 몸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너무나 몸무게가 적게 나고 성장이 적게 되는 애들은 위장을 고쳐야 된다. 위장. 식사량이 50% 이상 늘어나야지만은 따라갑니다. 다른 아이들이 성장을. 그리고 식사량이 만약에 50% 넘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살이 붙겠죠. 혈색이 좋아집니다. 좀 전에 반복된 이야기지만은 뇌에 충분하게 예전보다 50% 이상 영양이 공급된다. 그래서 당연히 언어가 안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래쪽에 대소변 가리는 게 늦은 애들이 많아요. 지켜보면은 대소변 가리는 게 늦다라는 뜻은 심장에서 이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랫배에 힘이 없게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랫배만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다리에도 힘이 없습니다. 다리에. 그래서 우리 보행장애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대소변 가리는 게 문제가 없었던지 또 늦게 가린 게 있는지 이런 걸 꼭 물어봅니다. 실제로 대소변 가리는 게 덜 되는 애들은 그 부분을 아래쪽에 힘이 가게 하는 아래쪽으로 혈액순환 해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쑥 아시죠? 쑥은 따뜻한 성질이 아래쪽으로 전달됩니다. 혈관 확장이 될 거 아니야. 혈류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으면은 뭐 계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따뜻한 성질이 우리가 복용하면 체온이 증가하니까 아래쪽으로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마 아시죠? 마 끈적끈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걸 정액으로 봤습니다. 혈액, 체액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줌이 우리 몸에 영양이 먹어서 만든 영양이 밤에 잘 때 가만히 있는데도 식은땀이 땀으로 나간다. 또는 화장실을 여러 번 간다. 소변으로 샌다. 이런 보면 우리 몸에 영양이 샌다고 봅니다. 그만큼 뇌에 가야 될 피들이 영양이 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막아줘야 돼요. 막는 방법은 아래쪽에 열도 가하고 아래쪽에 그 마처럼 점성이 강한 물질을 복용해서 우리가 아래쪽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아랫배에 힘이 가면은 당연히 관략근이 이제 다치기 시작해요. 관략근이 다치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하면은 눈빛도 좋아지고 인지도 좋아지고 더 중요한 거는 아랫배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몰라보게 소근육, 대근육이 발달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이들마다 심장, 수면이든 식사량이든 감기 정도든 대소변의 상태든 피부 윤기 상태가 아이들마다 각기 다릅니다. 그 발달이라는 것은 이 몸 안에 있는
심장이나 폐나 각기 다른 심장이나 폐나 소화기나 대소변의 문제들을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발달 치료다. 해결하는 것이 성장 치료다. 해결하는 것이 틱 ADHD 치료다. 이 말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정수가 대구 Y대병원에서 영구적인 발달 장애가 발생될 수 있고 초등학교 정상초등학교 가는 거는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정상적인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감기를 달고 다니는데 이제 더 이상 감기로 황약품을 먹지 않고 있고 훨씬 덜 걸리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토피가 심했는데 아주 정상적인 피부로 갖게 됐고 그리고 수학을 100점 맞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는 뇌 따로 몸 따로 마인드 따로 바디 따로가 아니라 몸의 허약한 장기를 개선하는 건데 저도 25년 하면서 수많은 깨달음, 수많은 경험, 환자로부터 수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알게 됐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의료인한테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틱장애 뇌전증이란 책을 발간했고 2003년까지는 틱장애 뇌전증을 하는 우리 한방의료기관은 제가 유리하다 보니까 국내는 물론 세계 13개국에서 내원을 해서 본의 아니게 정말 많은 임상의 기회를 갖게 됐고 초반기 한 10년 동안은 고치는 환자도 많았지만은 지금으로 보면 참 부끄럽게 못 고치는 환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25년간 우리 10만 건 이상 처방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많이 나을 수 있는 환자들이 스펙트럼이 훨씬 많아졌고 그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약물 말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식사적인 부분,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해줄 부분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할 말씀은 제가 이제 임상 10년 차까지 많은 실수를 했는 것처럼 혹여나 이제 지금 다 틱장애나 뇌전증을 치료한 지가 다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은 환자들을 또 프랜차이즈 한의원을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해보고 잘 낫는 경우는 논할 게 없고 혹시 잘 안 낫는다면은 그 환자들은 또 노출이 많이 되면은 그 병원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방 치료 받았는데 효과 없어라고 끝내버리면은 그 과정이 또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해보고 잘 안 나으면은 무리하게 데리고 있지 마시고 보다 경험 많은 우리 한의사 선배님들한테 보내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 발달장애는 못 고치는 병이 아니고 우리 심장과 폐와 소화기와 대소변, 피부 혈색을 개선해주면은 누구나 최대한 빨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대한 빨리 정상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가정의 행운과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